135의 적분율 뭐 분석한 건데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알겠고, 네. 그래도 뭔가 이번에 저는, 이번에 우리 반 좀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1, 2, 3교시까지는, 너무, 뭐랄까, 공부한 거 대비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았는데, 4교시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4교시가. 네, 4교시가 좀 어렵게 출제된 것 같고, 그 두 번째 느낀 거는 FR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88 정도로. 네. FR에서 좀 많이, 특히 2일차, 5일차 제가 좀 나오라고 했는데 2일차, 5일차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FR에서 좀 보신 분들은 좀 재미 좀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총평은 전체 학원에서 이제 저기 강정배 멘토님께서 이제 하셨으니까 그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풀이나 뭐 안에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 공부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개씩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했었고 좀 회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만 좀 볼게요. 어차피 컴시형은 제가 분석은 하긴 했지만 좀 오히려 컴시형이 더 쉬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죠. 관리를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관리 쪽만 좀 빠르게 보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교시에서 선택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 내용들. 네. 아무래도 이 불편 추정량, 그쵸? 요거. 그리고 팬텀 충돌. 생각보다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요거. 팬텀 충돌. 색깔이 너무 진하네. 그쵸? 네. 그리고 요거. IE802.BN.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내 케이스도 했고, FR에도 나왔고 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구사항 추적표에 대해서도 강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크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개 또는 한 개 정도? 네, 여기서 더 몰라가지고 이제 못 쓰시는 분들 이런 거 이제 FR에서 좀 안 가져가셨었으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뭐 한 개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난이도 한 중상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일단 1번부터 좀 살펴보면 이 프리시전 리콜 곡선이잖아요. 곡선. 네. 또 이거를 보는 순간 네. 이거를 좀 우리 반에 이제 분들께서 떠올릴 수도 있었을까.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잖아요. 트레이드 오프니까 F1 스코어가 필요하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했었었는데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어쨌든 역함수고 그죠?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는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떠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PR 곡선. 그리고 ROC는 뭐 워낙 유명한 곡선이긴 한데 X축과 Y축의 그런 값들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모 때 이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기법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넣었었고 한번 써보게끔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곡선까지 사실 PR 곡선까지는 정확히는 못 들어갔고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에 대한 그런 개념, 그다음 F1 스코어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유출을 하셨으면 참 좋았었겠지만 이 PR 곡선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난이도 중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 LLM, 예, 요거는 뭐 너무나도 이거 유명한 토픽이니까 뭐 굉장히 잘 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인풋 데이터 그런 유형들을 잘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하나의 어떤 그런 텍스트 형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음성이건 영상이건 뭐 비정의 데이터 다 넣으면 그거에 맞게끔 인풋과 아웃풋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런 특징을 얼만큼 이 뭐 실무 사례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까지 잘 발전을 시키면은 빌드업을 잘 하시면 예, 굉장히 고득점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만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잘 쓰셨어요? 쓰셨어요. 네.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표. 네, 요거는 FR의 5일차에 제가 낸 문제랑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구사항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요구사항 추적표를 좀 꼭 떠올려라. 추적 매트릭스죠. 예. 요게 굉장히 정방향 추적과 역방향 추적과 양방향 추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로 관리를 잘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항목, 컬럼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었는데 예, 그대로 잘 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4 정도로 보이고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요거는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저희 서브노트에도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FR 2일차 때 한번 나와가지고 혹시 개념 정도 가져가시거나 개념도까지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M과 SOA 네, 요거 워낙 유명한 거고 제가 이 AI for Security 있잖아요. 시큐리티를 위한 AI 했을 때 이 심과 소아가 이런 것 중에 영역 중에 하나고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북 이런 것도 제가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개는 심은 어쨌든 모니터링, 예, 옵저빌러티 이런 쪽이고 소아는 자동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탐지 추적이 심 쪽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자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소아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비교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요거는 요즘에 굉장히 그 옵저빌러티 내지는 그 AI를 활용한 그런 보안 영역에서 뜨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계수. 네. 요거 저희가 인공지능 한 번 더 주모하면서 그 안에 이제 뭐 던인덱스라던가 뭐 엘보 기법이라던가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할 때 실루엣 계수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다른 심화방에서 많이 강조를 좀 안 했던 영역이라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반 분들 좀 이거 1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식 있잖아요. 공식까지 같이 써주면서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기술 요소까지 다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 비디도 학습의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지표 다뤘었죠. 네. 또 요거를 1번으로 쓰면 정말 제대로 쓰면 한 8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좋게 스타트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안심구역에 이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나왔고요. 이것도 FR 5일차 때 나와서 FR 5일차 참석하신 분들은 좀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 추정량, 네. 확률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서 인공지능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확률 통계까지도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부채, 네. 유형과 관리 방법. 되게 많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선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IEEE 802.2, 요거는 이렇게 내도 될까 싶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네. 선택을 안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오히려 와이파이 7으로 잘못 쓰시면 이거 아마 득점이 안 되실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선택을 지향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팬텀 충돌. 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팬텀과 관련된 게 DBA밖에 없잖아요. 들어본 게. 유령.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뭔지 몰랐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펀텀 충돌을 다 잘못 읽어가지고 양자를 막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답답했는데, 예, 이게 기출이기도 합니다. 기출이기도 한데 굉장히 오래된 기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기출 중에서 이런 게 좀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약간 뭐 신점, 뭐 신뢰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설마 이런 거 나올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마 이런 게 나올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설마 이런 게 나올까? 너무 옛날 토픽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캐스텀 충돌보다 이제 이솔레이션 레벨을 저희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솔레이션 레벨로 잘 발전시키면은 그래도 득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이 개념조차 조금 더 헷갈리신 분들은 굉장히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듭니다. VA, 예, 이 문제도 저는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멀티모달을 물어보고 VA를 물어봤다는 게 이게 조금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사실 순서대로 따지면 이 VA 기술이 이쪽에 다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서브노트 갖고 있고 아론 서브노트도 있긴 하지만 예, 조금 좀 황당했다 저는. 예, 그래서 기술에 하나는 최신 기술을 물어보고 하나는 조금 지난 기술을 물어보니까 네, 조금 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역사, 예, 그리고 내지는 전체적으로 AGI와 ANI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할 때 딱 보고, 아, 이거는 이 버티컬 AI랑, 그쵸? 그거 했었을 때 그런 걸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버티컬 AI, 호라이젠탈 AI,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 그래서 이제 광범위의 AI는 당연히 업무 혁신이나 효율성이나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뭐 번역, 그쵸?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 네로우 AI는 뭐 특화된 AI 그래가지고 도메인 영역에서 뭐 제조나 유통이나 뭐 금융이나 이렇게 뭐 별도의 SLM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더 정확하고 그런 쪽에서 더 업무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1교시는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로 전 생각을 하고 뭐 크게 조금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크게 선택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제가 이제 반정규화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6G도 저희가 다녔고, 요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등분상성과 다중공성성. 근데 다중공성성은 아셨을 것 같고, 회귀모음에서 등분산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그리고 데브섹옵스. 네, 뭐 워낙 유명한 거여서, 그렇죠? 이 DevOps에서 시큐리티만 추가된 거고, 그죠? 요즘에 뭐 보안을 적용한 그런 코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될지, 다양한 기술과 문화와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적용 방안에 대해서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히 히트를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6G, 그쵸? 이것도 넘어갔고, 요 문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긴 한데 어딘가 니판가 니안가의 약간 좀 내부 보고서 형식으로 이런 5가지 거대 언어 모델 아키텍처가 발표가 된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너무 타겟형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어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약간 답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 네.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 요거는 저희가 F 할 때도 다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인데 AI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조금 이제 지원해 주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4개를 선택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정규와 유형 그렇죠? 그리고 고려사항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이제 역정규와 또는 아론 서브노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중 정도로 보이고요. 2교시는. 그래서 2교시까지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다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반정규화나 뭐 이런 6D나 이런 것들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3교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생뚱맞긴 한데 이 프로젝트 관리, 포트폴리오, 이 3단 비교 이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3단 비교를 들어가는 건 저는 힘들기 때문에 저라면 포기. 그런데 어쨌든 간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요거 뭐 많이 강조했었죠.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 세부적인 기법까지 제가 이제 서브노트에 넣었던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CSP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래도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양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성화물을 모르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가치 평가 했습니다. 딥페이크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 두 개 빼고 2, 3, 5, 6으로 선택을 한다. 네.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무조건 요새 인공지능으로 추세가 이제 잡혀 나가고 있으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1번 문제를 꾸며 나가면서 나중에 뒤에 문제들은 뭐 잘 아는 순서대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제의 픽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1번에서 1교시에도 좀 픽을 해보자면 저는 여기서는 이거 실루엣 계수 네. 이걸로 열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이거 못 쓰겠지 하면서 여기에다가 힘을 빡 주면서 1교시 1번 문제부터 8점 받으면서 예, 지나갈 것 같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저는 그나마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좀 누구나 아는 개념이니까 저는 이 데브세곱스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데브세곱스. 네. 이런 문제가 근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적용 방안. 네, 이런 게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도 내가 다 구성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많은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로 저는 첫 번째 문제를 픽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3교시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그리고 4교시가 이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4교시가 이 확장성 해싱 이게 알고리즘에서 다이나믹 해싱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유형으로 잡혀 있는 그런 건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무결성 요게 좀 황당한 게 제가 공부할 때 좀 나온다 해가지고 맨날 이제 상과 직투 즉지 이거 외우고 갔거든요. 근데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버렸던 토픽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기출 맞나요? 기출인가요, 이거? 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런 거 이제 안 내겠지 하는 것들을 그 자기도 당해본 거잖아요. 기출 출제자가. 네. 이거 안 나온다 했는데 한 번은 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약간 타겟형으로 낸 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이 시험에서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이 릴레이션 무결성 말고 그 데이터 무결성 있잖아요. 개참석 쌓기 그거 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피트가 안 될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이항분포와 포화송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확률을 할 때 항상 깊게 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 포화송분포, 베르노이 분포 이거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확률 분포 할 때 그냥 쓱 지나갔던 거를 약간 후회를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번 기수에는 그냥 부러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도 깊게 다 살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각화 이거는 뭐 누구나 이 기출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시각화라고 하면 무조건 그림을 잘 넣으셔야 된다. 예.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여러 가지 그런 뭐 뭘까요? 막대 그래프 아니면 뭐 원 그래프 그다음에 뭐 선 그래프 그다음에 뭐 지도를 융합한 거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을 했을 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방법에 있어서 적어주면 되죠. 방법. 네. 그리고 요것도 좀 논란 문제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테스트 네.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로 트러스트. 네,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교시가 저는 이제 난이도 중상 이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누구나 선택을 못할 문제는 1번하고 5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많이 선택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5번도 마찬가지고. 5번에서 일부 다루기는 다룬 바는 있긴 있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다 다룬 건 아니고.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 이 릴레이션 무결성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거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2번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2번을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아는 케이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자, 그럴 때
그럴 때 최대한 지금 저라면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중간에 낄 것 같아요. 예. 커버리지랑 안전 반경이랑 이런 것들은 약간 유추식으로 좀 빼나가면서 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릴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예, 데이터 무결성으로 썼겠죠. 울면서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비비면서 내가 그런 빅데이터랑 경계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5페이지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쓰는 그런 사교시가 됐을 거다. 예,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저는 예, 이걸로 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선택하는 거랑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정확히 냉철하게 아는 분야랑 모르는 분야를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분야를 맨 첫 번째 문제에 배치를 시키고 그죠? 고득점을 받고 그 점수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이끌어 주거든요, 점수를. 그러니까 최대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 내지는 네, 또 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문제, 도득점이 가능한 문제. 네. 그리고 남들이 이거는 픽을 안 할 것 같고 나만 알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픽을 해주시면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는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매 모의고사 때도 그냥 아무런 그냥 전략 없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때도 비슷하게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거를 앞에다 많이 배치시키시고 뒤에는 그러면 진짜 울면서 쓰긴 하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써야죠. 네. 릴레이션 무결성에 이제 어쨌든 이 관계와 관련된 거니까 릴레이션 뭐 ERD 이런 거 막 그려가면서 최대한 이 릴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뭐 유형을 제약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부모와 자식 테이블 전 막 그릴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테이블 그래서 부모가 삭제가 안 됐는데 뭐 자식이 다 삭제돼 있다 이런 것들이 릴레이션의 무결성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사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형은 좀 틀리더라도 릴레이션의 사례를 정확히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인서트가 되고 자식이 인서트가 돼야 된다.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그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례를 잘 풀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요 정도로 됐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로 보여집니다. 중상. 그리고 컴시형은 좀 보면요. 컴시형은 뭐 기재권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업 레스트 너무 서브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관리보다 컴시형이 더 쉬웠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컴시형 가신다고 해가지고 붙어 오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어쨌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뭐 컴시형이 더 쉬워서 다음에 컴시형 가지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MU, 그다음에 몬테칼로 트림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희 서브노트에 다 들어있고, 뭐 모놀리식과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MSA랑 모놀리식이랑 비교하는 문제, 멀티 클라우드 또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트렌드성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멀티 클라우드, 데브세곱스, 그다음에 멀티모달 LLM 강조하고 있는 것들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멀티 클라우드를 정확히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했더니 생각을 해보면 뭔가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애저에서 무는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AI 기술이 있고 뭐 AWS는 베드락이 있는데 어떤 베드락에서 약간 미는 그런 클로드 뭐 이런 쪽으로 그런 호출할 수 있는 LLM 모델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더 좋다, 나쁘다 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팅스럽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샤논 제3 정리 그리고 요즘에 요거 네, 이 TTA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컴퓨팅에서 두 문제나 나와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어쨌든 요건 참고 한번 해주시고 차원의 저주 굉장히 쉬운 문제고 우선순위 역전이 났을 때 상속하고 뭐 그다음에 그리고 위로 올린다.
올림과 상속이 두 가지가 있고, 레그, 네, 기본 문제가 나왔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요. 네. 나머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렇죠? 렉하고 덱하고 알박하고 아박은 다 알지만, 그렇죠? 누구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개념적인 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개를 융합을 시켰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한을 가진 사람 관리자가 그냥 한 명씩 씩 주는 거고, 아박은 굉장히 융통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을 필요성에다 적으시면서, 그렇죠? 운영 방안은 맨 처음에 맥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아박으로 이렇게 더 현실화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약간 관리에 나올 문제가 컴시행에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네, 메시, 프로토콜 너무 기본적인 거고, 폴리싱 이것도 기본 토픽이고요. 회복, 네. 그래서 2교시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3교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4교시도 네, 네,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 네, CBDC, 무중단 배포의 방식 다 했던 거가 이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기 이재기 일사님 말씀대로 컴싱방으로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컴싱의 히트리 더 좋긴 한데, 네. 약간의 뭐 일시적으로 트렌드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시트는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135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주모에서 주모 목차 셀때 어쨌든 한 번씩은 좀 써보게끔 하면은 기억이 더 오래 남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뭐좀 적중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노트 있는 거 없는 거, 주모에서 달았던 거 안 달았던 거 나눠가지고 이 정도 지금 60% 정도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이제 미스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응용도 마찬가지, 응용이 오히려 더 그런 전체적인 커버리지는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5회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기본 토픽에 충실을 해라. 그다음에 반복되는 출제 토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기본 토픽 뭐 나왔죠?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강세 도메인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포기자 같은 경우에 합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의 비율이 더 높아서 확률 통계까지 이제 덩달아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많이 출제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이가 전혀 얕지가 않아서 어쨌든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누가 질사 공부를 얇고 넓게 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 그런 걸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가 요구가 되더라라는. 그리고 올해는 오히려 또 이런 제도나 가이드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죠. 아무래도 작년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법제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닐까. 136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기조를 반영을 해가지고 AI랑 확률 통계의 강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 못하네. 그리고 이 확률과 통계도 덩달아서 같이 물어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 통계 이 도메인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몇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간단한 거는 조금 많이 스킵하고, 정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 네. 포화성분포, 베르노이분포 그런 거 저도 지금 보면은 항상 헷갈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꼭 가져가도록 저희도 멘토진에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가끔 이런 가이드나 어떤 그냥 문서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안심구역,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LLM의 어떤 5가지 모델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좀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좀 어떤 추세상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더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 확대, 깊이 있는 학습.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자 좀 각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좀 한다. 예. 근데 이번에 FR에 대해서 적중률이 높은 걸 보고 괜히 안 하고 했었으면 좀 찝찝하고 한데 어쨌든 다 하신 분들은 개념이랑 개념도는 이틀 전에 한 거를 까먹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이제 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FR 특강, 어떤 특강도 확률 통계에 관련된 특강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까지는 뭐 제가 이제 뭐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일단 FR, 일부 특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모두 참석을 해서 웬만한 그런 그 토픽에 대한 커버리지를 저희 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사들이 다 찍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커버리지를 많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한 번이라도 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정말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라면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업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들은 게 시험장에서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정말 유리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셔라.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까 같이 4교시처럼 뭔가 내가 선택에 대해서 정말 주저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도 아무래도 난 DB나 뭐 AI 좀 강세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내가 득점을 어쨌든 만회하기 위해서 못 쓴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 더 깊게 쓸 수 있는 도메인 두 개, 세 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만회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딱 쓰면은 다 15점 받고 그다음에 못 쓴 거 14점 받고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점 도메인 내가 누구보다 더 깊게 쓸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뭔가 제가 하시는 지금 업무를 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점 도메인을 꼭 만드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정리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과 학습 확률 통계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좀 이번 기수부터 올해 한 해 깊이 있게 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전에 특히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뭐 예정에 있거나 지금 시행 중에 있거나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셀테나 목차 과제로 내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AWS나 애저나 이런 쪽에서 무료 컨퍼런스나 아니면 그런 세미나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코엑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가면 요새 강조됐던 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데브세곱스, 심, 소아, 그다음에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멀티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딱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요. 요새 그냥 강조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저도 이 컨퍼런스에 만약에 뭐 제가 업무 중에라도 가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요약 자료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이 최신 어떤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조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는 편이 낫지. 아, 그때 내가 왜 그거 안 했을까? 왜 2일차에 안 갔을까? 이런 후회는 안 하시도록 정말 후회 없이 다 하시고 오래 부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저희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강점 도메인 조금 더 깊게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요거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뉴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목차 과제, 세트 과제, 주모를 통해서 한 번씩은 써보실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토픽별로 깊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특히나 주모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이게 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기대 효과까지 조금 연계시키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주모 문제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포맷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포맷 유지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남들과는 나는 남들과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한 개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글씨가 좋은가, 그림이 좋은가, 키워드가 남들보다 나은가, 3단락이 세련됐는가, 뭐 리드문이 남들보다 더 인사이트가 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가독성뿐만 아니라 내가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전략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단락과 4단락 58점 이번에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부 방법이나 어떤 정도 토픽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고 판단을 하고 이 합격자 답안지에 아까 느낌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제가 드린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거든요. 뭔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그림과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그림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효과? 그래서 만약에 58점, 59점에 떨어진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술자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답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뭔가 그 3단락과 4단락에 내 생각이 없는 답안.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58점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좀 케어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자형 토픽 내재화 이제 해가지고 네, 특강에서 통계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기동, 컨퍼런스, 신문기사, 최신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게시판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뭐 사실 나중에 후반부 가면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좀 챙겨보시고 이게 어디랑 연관이 될까 네. 마인드맵도 그려보시고 네. 그래서 항상 토픽 간에 연계를 해야 될 때 이런 최신 자료를 어디다 내가 3단락으로 구겨서 썰어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수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무 사례 기반으로 제가 뭐 회사에서 하는 업무 내지는 특히나 이제 AI 업무 관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무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시험장에서 떠오른다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뭐 재수강 하신 분들 뭐 어떤 그 기대를 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방향성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성 자체는 많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번 기수에는 좀 디테일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이번 회차 내지는 다음 회차까지 이게 이어져서 136회, 7회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이재길선님께서 저희 나머지 오늘 OT 내용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